그러면 여기 교재 좀 볼게요.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보시면 이 교재가 잘 된 게 그 앞 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각 단원별로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용어의 정의에서도 한 문제씩은 나와요.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만 좀 잘 봐도 일단은 우리가 6문제는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에서 2문제 나오는 단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최소한 6개는 확보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이 교재가 되게 적잖아요. 적어서 이게 그나마 제일 적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800페이지 정도 내외죠. 그리고 1000페이지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겁니다. 적은 거예요. 그나마 적은 거예요. 네. 그나마 지금 생략이 그림 같은 게 조금 빠져가지고, 근데 뭐 그림이야 뭐 중간에 이제 설명하면 다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가 그 컴팩트 해가지고 일단 부담이 조금 덜어요. 적죠. 다른 것보다. 자, 14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 혼자 보기엔 조금 힘드니까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첫 줄이요. 자, 이 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국계법의 지금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 목적인데 뭐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국토 첫 줄만 보시면 이용과 개발과 보존을 위한 것이다. 자, 밑에 이제 용어의 정의요. 본격적으로. 우리 계획 3가지를 배웠어요. 국계법에서 계획 3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근데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게 도시를, 2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행위를 광역계획권이라 그랬죠. 그리고 같은 도의 시 또는 군을 묶는 것도 광역계획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를 묶을 때 이제 그 광역계획권이었다라 그랬고요. 밑에 도시군 계획을 볼게요. 자, 도시군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첫 줄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래가지고 총 이렇게 6가지가 나왔습니다. 6가지에 대해서 세 번째 줄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걸 했었는데 공통 글자를 찾았었잖아요. 그게 도시군 계획이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죄송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하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그럼 밑에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왔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첫 줄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 2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침과 방향을 설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이요. 구체화시키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첫 줄에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러니까 국토가 6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6개에 대해서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앞으로 이게 좀 지구 단위 계획 분야 들어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그 전에 책을 볼 때 이제 좀 필요하니까 좀 보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체크하시고요. 일부에 대해서 세 번째 줄 그냥 다 볼까요?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른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한 단위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단지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단지화, 일종의 영역성을 가지고 그 지역 자체를 단지화시키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보다는 작다. 일단 이게 감이 들어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작은 거죠. 작은 겁니다. 단지화시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있습니다. 아까 이게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용용용, 기도지 뭐 이런 것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입지 규제, 개도시 수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자, 보시면, 자, 그냥 읽고 그냥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 머릿속에 다 없는데 이거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섞여 있었어.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이 있는데 7가지가 있죠. 7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 기반 시설이에요. 도시의 기반이 되는 시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공급시설에서 거기 보면 예를 보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공원, 녹지 이런 것들 나왔죠. 그리고 뭐 방제, 보건, 환경, 기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시설. 그래서 도시가 돌아가기 위해서 혈관의 기능을 하는 것들 있죠. 사람으로 치면 혈관의 기능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자, 15페이지 가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있는데 기반시설 중 첫 줄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걸 앞으로 도시에 필요한 시설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이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볼 건데, 자, 일단 의미 자체가 어떤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광역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광역시설 보면 거기 1번이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그러니까 도시가스라든가 뭐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광역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가스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이용하죠. 광역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동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것도 나중에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 옆에 보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또는 통신 시설이다. 그래서 하수도 시설 뭐 이런 것들, 지하에 보면 매설하는 큰 관이 있죠. 관.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하에 가스나 전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설하는 큰 관, 이게 이제 공동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번 볼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끝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도시군 어떤 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어떤 그 공적 절차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우리 봤던 것 가운데 16번 볼까요? 용도 지역. 자, 용용용 기도지에서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용도 지역이었어요. 이거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한다라 그랬죠.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그리고 두 번째 줄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라고 했고요. 그 밑에 용도지구 볼게요. 용용용 기도지에서 두 번째 이제 용도지구입니다. 자, 이건 도와주는 지역이다 그랬죠.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이 이제 용도지구다 그랬는데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조절하는 거죠. 그 줄 끝에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거는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 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설정함으로써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용도지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 나와 있어요. 용도구역이요. 용용용 기도지에서 세 번째 용입니다. 자, 용도구역. 이거는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하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도, 시, 수입 뭐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줄에 보시면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따로 정함으로써, 이 말은 그 용도구역 앞에 용도지역이 있었고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용도구역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그 구역이 용도구역이었다.
개도시 수입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 20번 우리가 아까 안 배웠던 건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거는 토지의 사적 이용을 위한다는 거예요. 토지의 사적 이용입니다. 토지의 사적 이용. 아까 우리 이용 파트에서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었고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었죠. 그럼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고요. 또 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의 사적 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16페이지 밑에 하단에 3번 토지 국토 이용 및 관리 기본원칙 X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17페이지 4번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 X 지워버리세요. 그 밑에 2번 그러니까 17페이지 다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18페이지 넘어가시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용도 지역을 나눌 때 도관, 농자 크게 나눴죠. 여러분 교재 서브노트 1페이지에 나왔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에 토지를 이용, 보존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토지를 나눈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가장 이용하기 좋게 나눈 것을 용도지역의 구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토지를. 그래서 첫 번째 도시지역이요. 정의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많이 모일 거다라고 예상되는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관리지역이 있죠. 샌드위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첫 줄에 자, 중간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두 번째 줄 끝에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거나 또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지역. 어디에도 속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이 이른바 관리지역이 됩니다. 중간 영역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자, 농사 짓기 위해서 남겨두는 땅이죠. 그런 지역을 이제 주로 농림지역이라고 보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밑에 보시면 자연환경 수자원, 그러니까 물속 자원이죠.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가 있는데 첫 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부담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9페이지 갑니다. 19페이지 가시면 요것도 뭐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고 다 읽어보시고. 이제 20페이지 갈게요. 20페이지 가시면 자, 광역계획권에 지정해가지고 이제 지정권자가 나오죠. 아까 우리 지정권자 누구였어요? 국장하고 도지사. 그거였죠?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정권자. 국토부기통 첫 줄. 국장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래서 국토가 6개죠. 6개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러니까 둘이 묶겠다. 이런 얘기예요. 상호 연계시키고 그 줄 끝에 정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자, 그 줄 끝에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요? 국장하고 도지사. 국장, 도지사. 자, 됐죠? 자, 그러면 첫 1번이요. 박스 안에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 이거 위를 묶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우리 봤었어요. 그렇죠? 시도지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같은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자,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우리 아까 경기도 그 연천군, 포천시 요걸 봤었잖아요. 포천시와 연천군. 그러니까 연천군수하고 포천시장하고 만나는 건데 그 위에 사람이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정 요청을 볼게요. 지정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그냥 지정 요청할 수 있다 이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지정 요청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요. 밑에 지정 절차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아까 국장은 중앙하고 논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국장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에서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번엔 도지사입니다. 국장 밑에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자,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면 도지사가 나오는데 거기 시도지사가 나와요. 거기는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계획.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도시를 묶는 거. 자, 그래서 도지사는 일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됐고요. 21페이지 가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자, 요거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요거 보시면은요. 거기 의회에서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저기, 잠시만요. 저기 휴지 있으신 분, 저 휴지 좀만 주시겠어요? 네. 저기.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이렇게 콧물이 나와가지고 추접하게. 자, 21페이지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거기 보시면 의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까 우리 장기라는 것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뭐 이런 걸 봤었어요. 그렇죠?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국민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국민도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 넘어가시고요. 밑에 법적 성격이요.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인 거죠. 21페이지 3번이요. 자, 법적 성격. 광역도시계획은, 자, 일반 사회는 구속하지 못하고, 이게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한꺼번에 몰아서 나온 거죠, 지금. 자, 됐고요. 22페이지 갑니다. 22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박스가 있는데 이건 별표하시고요. 별표. 자, 지금 수립권자 해가지고 이제 원칙 나왔어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자, 요거는 이제 광역 옆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위에 거 묶은 거죠? 광역. 그 위에 거 묶은 겁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2번이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 관할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아까 우리 경기도, 포천시 그리고 연천군 이렇게 묶을 때는 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렇죠? 포천시장, 연천군수 둘이 손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수립한다. 됐습니다. 이제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두 가지였죠.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장이에요. 앞으로도 국가계획 나오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수립권자는. 자, 그리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자,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위에 거였죠. 아까 위에 거. 자, 그림에서 우리 칠판 그렸을 때 위에 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장이 수립한다. 자, 그리고 밑에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도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자, 됐고요. 자, 요 정도 이제 원칙, 요 정도 보세요. 요 정도 보시고. 자, 밑에 21페이지 밑에 하단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및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있는데 X. 자, 안 보셔도 됩니다. 지워보셔도 되고요. 자, 23페이지 가시면 또 수립기준 나왔어요. 수립기준인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자, 오른쪽 기준은 누구라고요? 무조건 국장. 앞으로도 기준 나오면 다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이제 6번 수립 및 승인 절차. 우리 아까 승인 절차 기공의 협심 승공 그리고 열람 여기까지 봤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기초조사요. 1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아까 주인공이 수립권자 일단 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거기 뭐 두 번째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에 대해서 세 번째 줄 끝에 파란 글씨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된다. 그래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반드시 수립하여야 된다. 지금 조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세요. 2번, 3번은 뭐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24페이지 가시면 공청회 개최가 있죠. 공청회 개최. 누구 의견 듣는다 그랬습니까? 주민과 전문가. 그렇죠? 그리고 14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된다. 우리 그런 것도 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줄이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주인공이 지금 우리 수립 단계는 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잖아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두 번째 줄이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 이게 이제 공청회예요. 공청회입니다. 자, 됐고요. 밑에 공청회 개최 방법에서 1번이요. 첫 줄,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세 번째 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지해서 알린다라고 하는 거죠. 14일 전까지 통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표현이, 자, 일간신문에 알린다. 자, 됐고요. 밑에 내려가시면 방가로 3번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가 있는데, 자, 의까지가 이제 수립 단계였죠. 그래서 그게 의견 청취입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이제 국장, 원래 주인공이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였잖아요. 이들 가운데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다시요.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을 듣죠.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자, 그 줄 끝에 파란색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시도의회 의견을 들으라 이런 얘기고요. 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됐고요. 3번 봅니다. 3번.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거고 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거 제가 나온다고 할게요. 그냥 뭐 딱히 안 나온다 이렇게 말도 못 하겠지만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바꿀게요. 잘 안 나와요. 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수석하실 거예요? 그냥 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기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거 거꾸로 됐네. 그쵸?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 3번 볼게요. 3번. 자. 그리고 옆에 3번에서요. 30일 내에 끝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의회가 30일 내에 의견을 제시하라. 그 얘기입니다. 30일 내에 의견 제시하라. 이게 되게 이 책에 보면서 이걸 또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문이 석줄이 넘어가잖아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아, 진짜 그래요. 기출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지문은 석줄이 넘어가는 지문이면 안 냅니다. 출제자가 이거 문제 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줄 이내 범위로 끊어지는 지문에 대해서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셔야 돼요. 숫자를 바꾸죠. 숫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승인 절차 볼게요. 국장의 승인이 있다. 자, 24페이지 하단이요. 시도지사는 아까 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날까요? 광역계획권 지정한 다음에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죠. 아까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협의 플러스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저 그림 그렸을 때 그 승인 그거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국장의 승인을 받으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광역계획권 지정한 다음에 3년 내 시장 군수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단독 수립. 이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림 그려드린 게 전부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책이 다른 교재에 비해서 얇아서 참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25페이지 상단이요. 협의 및 심의. 아까 우리는 협심 승공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교재에서 묶었어요. 협의 및 심의 이렇게 한 단계로. 자, 첫 줄에 국장은 두 번째 줄 끝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자. 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요거 하나만 보세요. 자, 그리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빠진 게 있죠. 도지사 같은 경우는 빠졌죠. 지금 도지사 같은 경우는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책을 많이 줄였는데, 자, 일단 여기 책에 나온 건 그렇고요. 그거 제가 아까 필기해드린 대로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네,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자, 밑에, 송부 및 열람, 공고에서요. 자, 거기 중간에 오른쪽 끝에 시도지사는 세 번째 줄 공고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자, 원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거든요. 그 조문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예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근데 우선 시장 군수가 또 빠졌죠. 빠졌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읽은 거는 이제 다 본 거예요.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 오늘 조금 빨리 나가네요. 도시군 그럼 기본 계획을 보도록 할게요. 도시군 기본 계획이요. 자. 자, 서브노트 먼저 볼까요? 서브노트 먼저 보시면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특별시, 이건 개별 도시. 그러니까 자기 지역은 자기가 이렇게 수립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거기 서브노트 4페이지요. 보시면, 자, 찾으셨나요? 네.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개략적이고 이제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구체성을 갖고 있는 계획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구체성을 갖고 있는 계획은 아니었다. 종합계획이었다. 이런 걸 봤고요. 그리고 그 옆에 1번 볼게요. 특별시, 광역시, 거기 특광특특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아까 여기까지 봤었죠. 자, 그리고 이 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구속적인 행정계획이다. 그래서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재검토 기간, 5년짜리의 이제 재검토 기간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재검토 기간을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되는데 타당성을 검토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이제 수립을 먼저 볼게요. 수립을 먼저 보시면 수립권자가 나왔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가 이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이제 수립 범위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이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지역을 이제 자기가 수립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거고, 광역시장은 광역시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우두머리는 자기 지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요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 거기 세 번째 보면 협의하면 인접한 관할구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서울특별시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장이 이 자체, 도시 자체를 이렇게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옆에 보면 서울특별시 옆에 저쪽으로 가면 남양주가 있죠. 남양주가 있고요. 서울 아래쪽에 보면 이쪽에 이제 구리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과 함께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을 또 마찬가지로 수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한 지역,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남양주,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구리시 이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계획을 세우는데 남양주의 일부분을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고 남양주가 구리시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남양주의 일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또 구리시의 일부분만을 묶어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 한 번만 더 보면은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수립 대상 지역이 뭐였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렇죠. 특별자치도, 그렇죠. 시 또는 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체, 특별시 자체, 원칙은 이제 뭐 원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은 특별시 자체 어떤 토지 이용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었는데 광역시 자체고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자체, 그리고 특별자치도 자체, 이게 기본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인접한 도시와 도시군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인접한 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3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수립은 없어요. 인접한 거를 할 수는 있는데 공동수립은 없다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공동수립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동수립이 없어요. 잘 보시고요. 그리고 5번은 별표하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재량이다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이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이런 그 아래에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입니다. 그것도 하나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수도권 X 이렇게 나와 있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경계 X가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며,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죠. 수도권에 속해 있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예요.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에요.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에요. 일단 인구가 10만 명 이하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수립하게 되면 이제 확정을 하게 되는데, 확정은 누가 하게 되느냐? 거기, 자, 승인권자가 나와요. 승인권자가 나오는데, 거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얘네들은 뭐 직접 확정한다. 좀 이따 제가 필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단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립권자가 있고요. 그리고 승인권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립권자, 승인권자. 수립권자는 각 도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도시군 기본계획의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는 특별시장이 알아서 한다.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립권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 그리고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수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수립을 해놓고요. 자, 얘네들. 자, 이 사람들이, 자, 여기까지는 자기가 수립을 해놓고 자기가 바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수립해놓고 자기가 확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냥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볼 것도 없이 특별시장,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수립해놓고 자기가 바로 확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지? 그러면 내가 확정하는 거지.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확정을 합니다. 해놓고 그까지는 자기가 확정할 수가 있는데, 이 시장하고 군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시장 군수인데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돼요. 시장 군수가 만들어 놓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거기 수립 절차가 나와 있죠. 수립 절차. 자, 수립 절차 먼저 볼게요. 수립 절차.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립 절차는 똑같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본질적으로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공의 협심승공, 이 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초조사가 있죠. 기초조사. 두 번째는 이제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 단계가 있어요. 협의. 그리고 심의. 그 다음에 승인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공고, 열람. 자, 요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기공의 협심승공. 자, 기공의 협심승공 해서 외우세요. 기공의 협심승공입니다. 요 단계를 그대로 거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견 청취를 기준으로 해서 배를 딱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수립 단계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승인 단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이제 주인공은 누구냐?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립권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말이 좀, 네. 여기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이제 기초조사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청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냥 그대로 다 내려오는 건데요. 여기 밑에만 하나 써볼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이 사람들이 이제 의견 청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승인 단계로 바뀌니까 승인권자에서는 자, 특광, 특특, 도지사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협의 단계부터는 자, 이쪽에다 쓸까요?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시장 군수는 빠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특광, 특특, 도지사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부터.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기초조사 먼저 볼게요. 아까 우리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가 뭐였죠? 인구, 경제,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똑같습니다. 인구,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광역도시계획에 비해서 두 가지가 늘어나요. 두 가지가 늘어납니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늘어나죠. 그래서 토재가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늘어나느냐? 토지 적성 평가. 요거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해, 그렇죠. 재해 취약성 분석. 요거를 해야 돼요. 기초조사에서. 이 두 가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광역도시계획에 비해서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청회는 뭐였죠? 아까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견 정치는 이제 각 의회였죠. 각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장이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광역시는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자치도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그리고 시장 군수는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의 단계로 넘어와요. 그럼 주인공, 여기서부터는 이제 승인 단계니까 주인공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협의도 볼게요. 두 가지. 심의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보셔야 돼요. 특광, 특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특광, 특득을 하나로 보고요.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도지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특광, 특득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누구랑 협의를 하는 거냐?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끼리 협의한다 그랬죠? 그러면 협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게 돼요. 자, 도지사는 또 누구랑 협의해요? 똑같은 사람하고 협의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렇죠? 도지사의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게 돼요. 심의는요? 심의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또 나눠봐야 돼요. 우리 이거 좀 크게 쓸까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지사의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특광, 특득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렇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도지사도 어떻습니까? 도지사도 똑같아요. 도지사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니까 국장이 나오면 국장은 무조건 중앙이고요. 국장은 무조건 중앙이고 나머지는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다음 주에 할 건데 거기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건 그때 바뀔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도지사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되고 승인을 하게 되고 이제 공고 열람하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일 이상 자, 공고 열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기공의 협심 승고 이 순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가게 된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서브노트 잠깐 먼저 볼게요. 서브노트요. 자, 4페이지 보시면 기초조사 먼저 있죠. 자, 1번 똑같죠? 광역도시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인구, 경제, 사회문화 뭐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한다. 이때 주인공 누구예요? 특광, 특득, 시장, 군수예요. 특광, 특득,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하는 겁니다. 2번이 중요한 거죠. 토지 적상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이게 늘어났어요. 요거는 해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 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하나 잘 보시고요. 자, 2번, 3번 잘 보시고요. 공청회, 아까도 이제 공청회 나왔었죠. 14일 전까지 공고한다. 그거 하나 보시고요. 공청회, 더 중요한 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공청회다. 생략 불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그러면 특별시장은 특별시의회, 광역시는 광역시의회,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 의회의 의견을,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시군은 시군의회 의견을 다 각자 들으라는 겁니다. 이때 의회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의회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수립 단계. 주인공은 누구요? 특광, 특득, 시장, 군수.
됐습니다. 밑으로 넘어가면 협심승공이 나오는데 이때부터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뀌죠? 특광특득 도지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는 자 거기 도지사 처음에 나왔죠? 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특광특득은 누구예요? 똑같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그러니까 둘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예요. 거기 아직 오타가 수정 안 됐나요? 특광특득에서 관계중앙이라고 써 있나요 혹시? 아니죠? 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의 단계로 가는데 심의는 둘 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죠. 둘 다. 자, 그리고 승인을 봅니다. 승인. 특광특득은 아까 본인이 확정한다 그랬죠. 본인이 수립하고 본인이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공고 열람은 자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됐어요. 그래서 기공의 협심승공까지 보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김에 책으로 잠깐 볼까요? 책 잠깐 보고 마칠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26페이지요. 26페이지 보시면 자, 첫 줄이요. 5위요. 26페이지 상단.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두 번째 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장기 체크하시고요. 종합계획 체크하세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종합계획이 의외로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로. 자, 그러니까 잘 보시고요. 법적 성격. 자, 1번. 첫 줄이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사인을 구속하지 못하고 장기이기 때문에 일반 사인 행정력이 없다 그랬죠? 자, 구속하지 못하고 행정청 내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됐죠? 두 번째,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이렇다는 거고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행정쟁송. 그래서 이거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해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자, 토지 이용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여기까지 다 알죠?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종합계획이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됐고요. 27페이지 상단에 가십니다. 상단에 가시면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이렇게 있는데요. 27페이지 제일 위에요. 박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예요. 도시군 계획의 수립권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죠. 6명이 등장을 해요. 대상지역은 각 관할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지역은 자기가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래서 거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이 말은 특별시장은 특별시를, 광역시장은 광역시를,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한다. 각자 자기 지역을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수립 예외 지역에서요. 거기 1번. 자, 이건 별표하시고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 다 엔드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아니죠? 아니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도 체크하세요. 아니하고 지금 군으로서 뭐 이렇게 엔드 조건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연계수립은 4번인데요. 그냥 한 줄 밑에 쓰세요.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연계수립 아까 된다. 서울하고 남양주하고 뭐 이런 거 구리시 연계수립 된다. 그런데 그냥 읽어볼게요. 옆에 1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접계획 된다. 계획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줄 끝에, 2번에서 끝에, 인접한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세 번째 줄이죠. 미리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된다. 어쨌든 연계수립은 된다. 미리 협의하라. 연계수립 된다. 그 정도 보시고요. 수립 기준이요. 수립 기준 보시면 자 5번에서 첫 줄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국장은 무조건 기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 그렇죠? 자, 그리고 고려사항이 있어요. 밑에 1번 위에 첫 줄 도시군 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는 자 첫 줄 끝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이 종합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번에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자, 두 번째 줄 끝에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번에서요.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종합인데 포괄일적이면서 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구체적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을 정비할 때는, 자, 정비 체크하시고요. 자,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자, 계획의 연속성 유지. 정비할 때 계획의 연속성 유지. 자, 그리고 네 번째요.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 지역의 그 줄 아래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되 세 번째 줄,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그 도시하고 농어촌 이런 데는 그 상세 정도를 다르게 하고요. 하지만 서로 연계되도록 하라. 그리고 6번, 도시 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서 개발하도록 할 것.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지 말고 시차를 두어서 개발하도록 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요 정도가 이제 기출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28페이지 갑니다. 수립 절차. 수립 절차. 자, 기공의 협심 승공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 기초조사 및 공청회가 있어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첫 줄 끝에 기초조사와 공청회 개최를 준용한다. 그러니까 이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광역도시계획과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에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기공의 협심 승공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준용한다 이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조사하고 공청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자, 토지 적성평가 세 번째 줄 가로 안에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된다. 기초조사에 이거 포함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 3번이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자, 이거 별표하시고요. 두 번째 줄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년 내에 했다면 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 양가로 2번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이요. 중간에 의회는 그 줄 끝에 30일 이내에 두 번째 줄 끝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의회가 의견이 있다면 30일 내에 제시하라. 자, 그리고 7번에 내려가서 확정, 승인 절차요. 자, 1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두 번째 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까 관계행정기관의 장 했었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기는 협의하고 심의를 그냥 묶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 그 줄 끝에 30일 이내에 두 번째 줄 끝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이 있다면 30일 내에 자기를 요청한 자에게 의견 제시하라.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이요. 세 번째 줄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태까지 열람은 다 30일 이상이에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거는 한 달 정도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9페이지요. 이제 다 봤어요. 시군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승인이 있는데요. 1번. 자, 시장 또는 군수는 승인 단계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죠. 아까 우리 그렇죠? 두 번째 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2번이요. 도지사는 체크하시고 그 줄 끝에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자, 그리고 3번이요.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된다. 자, 됐어요. 그리고 8번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제정비인데요. 1번이요. 아까 타당성 검사라는 걸 했다 그랬잖아요. 계획 자체에 대해서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된다. 타당성 검토 기간 5년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을 다 본 거예요. 자,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